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많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부분 볼 거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제한 대상이라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쭉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한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이 소상공인인지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 찍어놨죠. 위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제한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대표이사, 실제 경영자 및 보증에 대해서 대출 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세금 체납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완납을 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납하고도 진행이 안 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정보 등록이에요. 그래서 연체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외 변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하기가 어렵고요.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세무 불이행사, 회생, 파산 이런 등등 내용이 있거든요. 개인 회생 중에 있을 때는 진행이 안 되고 개인 회생이 다 끝나고 나서는 기간이 어디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연체 내용은 연체 중일 때는 어디든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연체 중이거나 2번, 3번으로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체 중이어서 안 되는 경우 많죠. 그 다음에 3개월이나 30일 이상 연체거나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연체 중이시거나, 두 번째 신용 점수가 좋지 않아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가 임대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예요. 가압류, 압류가 잡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가 사업장,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해제가 되었더라도 몇 개월이죠? 3개월 이상 돼야지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조건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소명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는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가끔 되는 경우 있긴 한데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면 이겁니다. 임차 사업장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있는 경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업장들이 임차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임대인이 문제가 있어서 가압류가 잡힌 거예요. 그럴 때는 진행이 안 됩니다. 단 주택인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사업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현 공장이 경매가 들어가면 당연히 임대인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둔 것 같아요. 휴폐업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중요치 않고요.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된 대출 자금 포기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냥 바로 뭔가에 거절이 있을 때 있어요. 아예 서류까지 다 넣었는데 거절됐을 때는 한 달, 두 달 뒤에도 시도를 한번 더 해봐야지만 됩니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알죠? 여기 7번부터 9번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단기, 적자 중 자본 잠식인 기업은 안 된다. 근데 작년에 결손인데 자본 잠식이 아닌 경우에는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속 3년 이자 보상 배수 1.0 미만인 기업은 어렵다. 이자 보상 비율은 여기 있죠. 영업이익, 이자 비용, 이거를 나눴을 때 한 바퀴 이상, 영업이익이 1억인데 이자가 1억이에요. 그러면 한 배수인 거죠. 그런 식으로 미만인 기업인데 이게 3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7년 이하인 기업은 이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접수를 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미만 업체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접수해보면서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표준 재무상 부채비율 7%를 초과한 기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서 체크해보고 16%가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기업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접수는 하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왜 안 되냐라고 이유를 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비율 높으신 분들은 낮춰야 돼요. 낮추는 방법은 마찬가지 위에 영상 부채비율 관련돼서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출액 초과 차입금, 매출액이 5억인데 대출이 5억 이상이에요. 그럴 때는 진행이 안 된다. 근데 여기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도 7년 이하의 업체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 시설 자금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은 5억인데 시설 자금이 10억이면 그냥 넘어섰죠. 이럴 경우에는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됐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설 자금은 좀 달라서 접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시설 자금으로 있을 경우는 시도해보고 단 금융거래 확인서에 운전 가게가 아닌 시설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참고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년 미만인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접수했을 때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신청은 해보자. 해보고 거절이 됐을 때는 기관에 물어봐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월달에는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만 떴죠. 9월달에는 혁신성장자금이라든지 직접대출이 뜰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내용 잘 모르시겠다면 유튜브 직접대출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